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개환경기사 실기 2020년도 3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처리가스량이 100m 세제곱퍼 미니트인 전기집진 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입자의 이동속도는 10cm/s라면 입자를 99.9% 제거하는데 필요한 면적 미터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전기 집진 장치가 나와 있고 효율이 나왔다 하면 바로 전기 집진 장치의 효율 공식을 이용하는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전기 집진 장치의 효율은 1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유량분의 면적 곱하기 이동 속도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할 경우에는 단위 환산을 해서 맞춰서 대입을 해주면 되고 추가적으로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브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이항을 하여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유량의 단위를 미터 세제곱퍼 세크 단위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량 단위를 통일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는 100m 세제곱퍼 미니트 단위입니다. 하지만 세크 단위로 통일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면 1.6667 미터 세제곱퍼 세크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 환산해줘야 될 것은 입자의 이동 속도를 미터 퍼 세크 단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 속도 W2도 단위 환산을 해보도록 하면 10cm/s 그 다음에 1m는 100cm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0.1m/s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 이 항들을 이항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연상수 2가 있는 것을 좌항으로 넘기고 효율 부분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옮기게 되면 부호는 바뀌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q분의 a 곱하기 w2는 1 마이너스 효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수를 내리기 위해서는 양변에 로그를 씌워줘야 되는데 이때 자연상수 2에 대한 로그인 ln을 씌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마이너스 q분의 a 곱하기 w2는 ln 1 마이너스 2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단면적에 대한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a는 마이너스 w2분의 q 곱하기 ln 1 마이너스 2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단위를 맞춰줬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1번, 2번에 대한 것을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유량은 1.6667을 대입해주면 되고 속도는 0.1, 그 다음에 효율은 99.9%라고 했기 때문에 0.999를 대입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게 되냐면 115.1316 미터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서 115.13 미터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온실효과에 의한 기온 상승 원리와 대표적인 원인 물질 세 가지를 적으시오. 자, 이것은 필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존층을 이런 식으로 그려본 다음에 그 오존층 아래에는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사이에는 지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태양에서는 뜨거운 열을 뿜어내면서 아주 높은 온도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단파 복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파 복사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때 오존층을 통과하게 되는데 전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통과된 것들은 지구에 흡수되어서 다시 반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반사되었을 때도 바로 다 전체적인 부분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존재했던 구름 혹은 온실기체, 구름 혹은 온실기체 등에 의해서 다시 에너지가 지표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온실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이 어느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CO2,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CFC, 그 다음에 SF6 등등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념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A 공장에서 6000kcal/kg의 발열량을 갖는 석탄을 연소하고 있습니다. SO2의 규제 기준이 2.5mg/SO2/kcal라면 기준에 맞는 석탄의 황 함유량을 계산하시오. 자, 이것은 단순하게 단위 환산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석탄의 황 함유량은 석탄 중의 S량, 그 다음에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석탄의 황 함유량 퍼센트 단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황 함유량이기 때문에 전체는 석탄의 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황이기 때문에 S가 되고,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5mg/SO2/kcal이기 때문에 저항에는 기준이 되는 것을 적어줍니다. 따라서 2.5mg, 이것은 SO2에 해당되는 것이고 발열량 kcal에 해당된다. 자, 그럼 단위 환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발열량은 6000kcal/kg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단위와 맞추기 위해서는 kcal가 분모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00kcal를 역수로 대입해 줘야겠죠. 6000 kcal/kg을 역수로 취해주면 되고, 자, 이때 갖는 석탄이기 때문에 이 석탄의 양이 중요합니다. 이때 kg은 석탄의 기준이기 때문에 석탄에 함유되는 X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kg 석탄에 대한 것을 그 중에서 얼만큼의 황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SO2의 양으로 또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S와 SO2에 대한 비율을 생각해 보면 황의 원자량은 32, 그 다음에 SO2의 분자량은 64이기 때문에 32kg에 대한 황은 64kg에 대한 SO2의 양으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g의 단위를 mg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kg은 10의 6제곱 m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데 x를 제외한 것들을 모두 좌항으로 이동시켜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x값은 무슨 값이 나오게 되냐면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kg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석탄의 황 함유량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황 함유량, 자, 그럼 석탄 기준은 1kg 기준이었기 때문에 분모에는 1kg이 들어가고 분자는 1번에서 구한 값인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kg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0.75%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소수점에 대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답은 0.75%가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입니다. A 물질이 1차 반응에서 550초 동안 50%가 분해되었다면 20%가 남을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이전 회차에서도 풀어봤지만 1차 반응에 대한 것은 쉽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반응식은 무엇이냐면 ln이 들어가죠. ln. 그 다음에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는 마이너스 속도 상수 k 곱하기 시간 t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속도 상수에 대한 값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속도 상수 k를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 상수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항에 있는 마이너스 t가 좌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분모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항에 있는 ln c0분의 ct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t값에는 550초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50세크, 그 다음에 50%가 분해되었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n 2분의 1을 해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26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세크의 역수가 됩니다. 자, 그럼 속도상수 k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t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를 해주면 되죠.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k값과 t만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k분의 ln c0분의 ct이기 때문에 1번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26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20%가 남았기 때문에 CT가 2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n 0.2를 대입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1277.0276 세크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서 1277.03 초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공정에서 배출되는 낙수 중에 NO2를 암모니아를 이용한 선택적 접촉 환원법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배출류량이 180 S/세제곱/h이고 농도는 7000ppm이라고 할 때 필요한 암모니아의 양을 부피/day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단 공정은 하루 종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6시간만 가동하며 산소의 공조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때 풀이가 중요한 것은 반응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회차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반응식을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NO2는 몇 개의 암모니아와 반응하게 되냐면 8개의 암모니아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무해한 물질인 7개의 질소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개의 H2O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NO2와 NH3에 대한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6대8 비율은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식을 적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응식을 끝까지 세울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율을 보도록 하면 NO2 6대8이라는 비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NO2 발생량 대 우리가 궁금한 암모니아의 양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NO2 발생량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량은 일반적으로 유량과 농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면 배출유량이 180이라고 했기 때문에 180 S/세제곱/h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농도는 7000ppm이라고 했기 때문에 ml/m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루에 얼만큼 공정이 운영되냐면 6시간이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되는데 이 ml와 m 세제곱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10의 6제곱 ml는 m 세제곱과 같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7.56 S/세제곱/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NO2 발생량은 7.56 S/세제곱/da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X값이기 때문에 X는 무엇이 되냐면 10.08 S/세제곱/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소수점에 대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10.08 S/세제곱/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20년도 3회차에 대한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